결론적으로 저희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안녕하십니까. 철강 섹터 담당하고 있는 박승봉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3분기 실적 전망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 업황이나 관련된 이슈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고로사들은 2분기 대비했을 때 좀 감익,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익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재료 투입 단가는 2분기랑 비슷하게 추정이 되고 있는 반면에 7월부터 이미 이제 판매 단가를 좀 인하를 시켰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면서 2분기 대비 QOQ로 감익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4분기 같은 경우는 원재료 스팟 가격이 6월달, 7월달부터 좀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시차를 두고 4분기 때 고로사들 원재료 투입 단가 인하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에 반해서 판매 단가는 이미 3분기 때 한번 세게 내린 상황이고요. 중국 가격이 뒤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소폭이나마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가을철로 갈수록 추가로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는 굳이 판매 단가를 추가로 인하할 필요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는 다시 이제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면서 3분기 대비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철금속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고려아연이 3분기 때 감익 폭이 클 거다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금속 가격이 2분기 대비 좀 세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7월 달은 좀 금속 가격이 좀 빠졌습니다, 세게. 근데 이게 8월 달 접어들면서 다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아연 같은 경우가 유럽의 지금 그 전력 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유럽 전력 가격이 추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그 재련소들, 아연 재련소들이 작년 하반기 때도 가동률 축소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여름철 들어서 추가로 또 공급을 축소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아연 가격이 반등이 나오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감익폭이 좀 축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4분기 같은 경우도 겨울철 접어들면서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전력 요금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연 가격이 4분기 때 추가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다시 이제 증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소형주 중에 계속 좋게 말씀드리는 종목은 이제 세아제강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이 회사가 2분기 실적도 QOQ로 증익이 됐었고, 저희는 3분기까지도 증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 업체 중에 3분기 증익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데요. 일단 강간 쪽 내수는 수요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도 그렇고, 그리고 마진도 2분기 대비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에 반해서 그 수출 같은 경우는 환율도 2분기 대비 원달러 환율이 좀 올랐고,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용 관광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쪽은 오히려 마진이 2분기 대비 확대가 되면서 3분기 QOQ로 증익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좀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업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 철강 가격이 올해 계속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폭이나마 지금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요. 일단 아직 그 수급 사항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철강사들 재고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동산 쪽으로 들어가는 건설용 강제 수요가 여전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상황이 상당히 안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폭염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건설 조업 자체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설용 수요가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재고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조금이나 반등이 나온 건 가동률이 공급이 이제 확실히 좀 축소가 된 상황이고요.
기존의 가격 레벨에서는 중국 철강사들이 전반적으로 다 마진이 상당히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는 회사까지 많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을철로 갈수록 추가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중국이 이제 날씨 이슈, 그러니까 뭐 폭염이라든지 폭우는 가을철로 가면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분기 때 최강 수요를 상당히 끌어내렸던 그 도시 봉쇄 이슈도 가을철로 가면은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올해 유일하게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그 인프라 쪽으로 투자를 그 유도함으로써 이제 인프라 중심으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정책들을 이미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시행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차를 두고 아마 가을철부터는 이제 인프라 중심으로 투자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2분기보다는 어쨌든 가을철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급 측면에서 지금 6월 달부터 중국이 철강 가동률을 많이 하락을 시켰습니다.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진이 워낙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었죠. 그래서 철강사들이 자발적으로 개보수라든지 이런 인위적인 감산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이미 축소가 된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을철 그 수요가 살아나면 당연히 이제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재고가 축소가 되면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라고 지금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 에너지원 강간 수요가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한국의 강간 수출 물량이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참 많이 수출할 때 2017년도 이때랑 비교해 보면 상당히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미국이 그 철강 제품 수입 쿼터,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수입 쿼터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물량은 뭐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대신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 수출 가격이 거의 뭐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거의 최근에 톤당은 2,000불 정도까지 수출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 강간사들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이제 에너지용 강간 수요가 상당히 좋은 게 그 북미 쪽 그 리그 카운트 수치, 그러니까 석유나 가스전 개발이 확실히 2020년도 상반기보다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 OCTG 강간, 그러니까 유정용 강간 수입량도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2018년도 이때랑 비교해보면 여전히 상당히 좀 낮은 수준입니다. 석유나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유정용 강간 수입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그 원래 지금 유가 예전에 같은 유가 대비 리그 카운트 수치가 제한적으로 올랐던 이유가 이 유가 상승 효과가 좀 되게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이 있었죠. 그래서 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전쟁이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됐을 때,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 이런 영향들 때문에 이 전통 에너지 가격이 좀 하락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예전에 같은 유가 대비 상대적으로 리그 카운트 수치가 제한적으로 올라왔는데, 물론 이제 유가는 좀 조정을 받았었죠. 이제 6월달, 7월달 유가 조정이 좀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천연가스 가격은 거의 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할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오히려 추가적으로. 그리고 동절기 들어가면은 뭐 천연가스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다시 이제 반등 쪽으로 약간 전반적으로 이제 전망의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동안 그 북미 쪽에 이 리그 카운트 수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이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게 기존에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쪽 투자가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이제 에너지 안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에 대한
그 기존에 있었던 규제 완화 쪽으로 그 방향을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도 북미 쪽 에너지 관광 수요 호조를 계속 지속을 시킬 거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안보가 미국만 중요해진 게 아니고요. 특히 이제 유럽이 에너지 안보가 상당히 많이 중요해졌는데, 그래서 러시아산 에너지를 대체를 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로부터 이 LNG를 포함한 각종 에너지 도입 확대를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유럽의 송유관이라든지 LNG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건설이 이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관련해서 이제 국내 업체들이 유럽 쪽 관광 수출 물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올해 5월 달에 미국이 그 멕시코산 유정용 관광에 대해서 이 반덤핑 관세를 거의 70% 가까이 부과를 했습니다. 물론 예비 판정 결과이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최종 판결 결과로 그대로 70%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가 될 경우에 그 미국의 멕시코산 그 유정용 관광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그 유정용 관광 수급이 더 타이트해지는 거고 가격이 상당히 더 높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국내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뭐 지난달이랑 동일하고요. 일단 고로사들 포스코홀딩스랑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은 뭐 2분기 대비 감익은 맞지만 중국 철강 가격 반등에 배팅을 할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 업체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에너지 관광 수요 호조 수혜를 볼 수 있는 세아제강 계속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강 쪽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